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정철이 저자의 교사의 독서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15년 차인 저자는 교직생활 5년 차에 교사의 일을 계속해도 되는지를 자문했으며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독서와 만남은 저자에게 교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 도와준 힘이라고 하며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의 일을 하며 밤에는 대학에서 교육 철학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독서를 통해 교사라는 일에 회의감이 들었을 때,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10권의 책을 기둥으로 해 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교를 가기 싫어할 수도 있고 승진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교사도 어른이기에 어른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 때도 있으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매일이 다른 수업이고 매년 다른 학생들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쳇바퀴 굴러가듯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소통보다는 통합을 위해 알게 모르게 압박을 학교로부터 받고 가르침과 배움의 의미보다는 진학을 위한 점수에 초점을 맞추며 교사와 학생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기보다는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의 성장보다는 경쟁을 하게 하는 교사의 열정보다는 수능을 숭배하게 조장하는 학교에서 저자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자의 눈에 책이 들어왔고 책을 보며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독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사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목표라고 합니다. 10권의 책이 나오기는 하지만 저자가 소개한 책의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그 책을 읽고 저자의 이야기 중에서 공감되는 이야기 위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다루는 학교 가기 싫은 교사를 위해 엄기호의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와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를 빌려 이야기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소외를 느끼는 교사들은 학교가 가기 싫다고 하는데요. 학생들과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선생님들도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과주의의 학교를 보면 수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면 결국 말한 사람이 이를 짊어지게 되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눈총을 받게 되는 것 등이 교사들이 수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호모데우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저자는 언급합니다. 학교가 거대한 알고리즘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엇이 더 좋은지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알고리즘은 교원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학생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 대부분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인간의 판단이 만연해 있는 학교로 들여오게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실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장에서 다루는 승진에 관한 딜레마에 대한 책으로는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와 고미숙의 두 개의 별, 두 개의 지도를 이야기합니다. 학교 안의 주체들, 학생도, 교사도,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효용 가치로 판단되어진다고 생각되는 현대 사회에서 돈, 권력, 지위와 같은 소유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나눔, 관계, 이해와 같은 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 내 주체들의 각각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에리히 프롬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공감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추구하는 삶이 교사에게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를 위해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하며 교사들 역시 나이스에 적히는 계량화된 수치만 맹목적으로 믿고 간다면 소유하는 삶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사들도 수치로, 등급으로, 알파벳으로, 성과급으로 판단되기 싫어하며 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하트마 간디의 제자이자 위대한 교육자였던 비노바 밥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교육을 소화라고 생각하고
진짜 교육은 소화되어 아이들 삶에 녹아들기 때문에 계량화할 수 없다는 것을 교사들은 알아야 합니다. 교사들에게 있어서도 본질, 교육의 본질, 자기의 본질을 자신만의 철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두 개의 별, 두 개의 지도에서는 박지원과 정약용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어떻게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며 결국 자기가 어떻게 교육을 지각하고 교사 생활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생각의 기반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3장에서는 어른 없는 사회와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라는 책을 이야기하며 어른의 힘듦을 이야기하는데요. 교사라는 사람들은 교실에서 유일한 어른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과 중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교실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진정한 어른이 보이지 않다고 하는데요. 저자가 고른 두 책의 공통 주제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며 어른 없는 사회에서는 어른이 사라지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고 어머니에 등장하는 어머님의 삶을 통해 소극적인 여성이 혁명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빗대어 교사에게도 어른 없는 사회에서 자신이 어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을 어른으로 성장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인간과 소통하는 방법, 자연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교사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또한 혁명가를 길러낼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도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약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토론을 하지 못하는 주제들이 몇몇 있는데 글을 들어보면 진정으로 학교가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자유를 교육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교사들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다양한 의견, 사상, 상황 등을 학생들이 직접 겪으며 학생들 자체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길러내게 하는 것이 교육의 또 다른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이 재미없다고 학생들에게 이야기 듣고 입시에 나오는 것만 가르치지 왜 다른 것을 하냐고 학부모에게 핀잔을 들으며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는 생활 지도를 잘 하라고 한 소리를 듣는 등 교사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많다고 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이야기하며 저자는 자존감이 떨어진 교사들에게 자그마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교사가 느끼는 낮은 자존감은 교사의 본업이 주는 소외와 진정한 위로의 결핍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과 소통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위로받을 수 없을 때가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역시 내가 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존엄성도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기에 나라는 존재를 단단히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교사의 정체성을 알고 교사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수업을 떼놓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학생 중심, 배움 중심 수업이 대두되며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르침을 주로 하는 교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메타인지 프로젝트 학습, 자기주도 학습, 활동학습 등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론가들이 머리만 맞대고 탁상 공론으로 좋다고 하는 것을 다 학교로 내려준다고 합니다. 이를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교사가 알 수 있도록 교사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교육청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책에서도 좋게 평가하지는 않는데요. 내려오는 지침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교사로서의 자아를 가지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장에서 이야기하는 매너리즘은 교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구현하지 못하고 입시제도에 급급히 따라가야 하는 교사들은 단순히 교과서, 동영상 등의 수업 콘텐츠로만 학생들에게 배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를 저자는 이중 감금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태라면 저라도 학교 가기 싫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너리즘을 만들게 하는 환경은 사회와 학교지만 매너리즘을 지속할지 그만둘지는 교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너리즘을 끊어내기 위해 김수영 전집을 보며 저자는 불편함에 대한 긍정을 알게 되었고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를 통해서 이성만이 아니라 가끔은 열정을 품은 광기를 교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힘들어하는 학생을 위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어른 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저 역시 엄청난 공감이 되었습니다. 독서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내 생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애정이 없기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교육정책, 교육부와 관련 기관들이 더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그런 것들의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들이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시간에 진정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조리를 알고도 학교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도 교사가 되었다면 왜 교사가 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안주하면 안 됩니다.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강한 교사 공동체를 만들어 정말로 학교 교육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교사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